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유튜버 백광현 씨가 지난 7일과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과 관련된 폭로를 했습니다. 분명히 대선 주자와 관련된 폭로이기 때문에 메가톤급 뉴스인 것이 분명한데 언론에서 크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이 이미 이재명과 한통속이 되어 있고 이재명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광현 씨가 기자들로부터 전해들은 폭로가 돼서 특필되지 못한 속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자들은 백 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단독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 폭로 내용과 의미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장 비서실의 핵심 척건이 검찰 압수수색이 나온다면서 지인에게 맡겨줬던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 관련 문건들이 다수 복구됐다면서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외부로 빼돌렸던 것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백 씨는 이번 포렌식에서 공개한 하드 이외에 추가로 폭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폭로한 하드디스크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외부로 빼돌려졌다는 것으로 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고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의 누군가가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과 내동하면서 압수수색을 미리 귀띔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서 70% 정도가 복구된 하드디스크에는 2013년 12월 16일 성남시장 시정연설을 비롯한 기자회견 파일 등 당시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내용의 각종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PC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이라는 파일도 있었고 결합된 개발구역 지정협의 자료라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은 대장동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비서실의 파일에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복구된 파일은 무려 1,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진행사항 140109라는 제목의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도 누군가가 성남시장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 하드가 비서실 가운데서도 누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드는 원래 자료를 모두 삭제해서 깡통 하드였는데 이번에 포렌식을 거치면서 황금 하드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일 내용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파일 제목을 볼 때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라는 사실은 명백해졌고 그렇다면 이 하드디스크를 왜 빼내서 외부로 돌렸는지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백광현 씨는 포렌식 자료 폭로 이후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자들이어야 하는데 기자들이 아니라 이재명 측으로 추측되는 그런 쪽에서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김문수 캠프인데 포렌식한 자료를 좀 넘겨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캠프 쪽에 확인을 해보면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 씨는 이재명 측에서 염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기자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포렌식 자료가 폭로됐으면 언론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대서특필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일 때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폭로했을 때 기자들이 너도 달려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폭로는 특이하게도 언론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젯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자회견 뒷이야기를 공개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에 따르면 지금 언론사들이 모두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기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데스크들이 엄청나게 쫄아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종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 방송국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편은 연장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되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아준다고 그런 일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자에게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가 곧바로 전화가 와서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자료를 기자가 외면을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들은 백 씨에게 카톡 문자로 지금 이 기사를 쓸 수가 없다.
당장 우리 회사는 기사화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데스크한테 물어봤는데 쓰지 말라고 한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오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기자들은 기사를 썼다가 데스크 등의 압박으로 내린 경우도 허다하다고 백 씨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이런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내 지금 회사의 압박 때문에 기사를 내리지만 다른 언론사 땡땡에게 얘기를 했다. 거기서는 다룰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백 씨가 자료를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무슨 자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십하는 기자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주면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도 있고, 또 어떤 언론사는 당에서 대변인 논평이라도 내주면 그걸 쓰겠다는 기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언론사도 이재명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 언론에서도 다시 이재명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백광현 씨가 기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아예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기자들을 닥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나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수정하고 압박해서 내리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은 하루 종일 기사를 내려주세요. 제목 바꿔주세요.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법적 조치하겠다. 아직 기사 안 내려갔네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는데 이재명이 당선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죽은 사회라면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든 언론에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을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난번처럼 2, 3일 남겨놓고 그런 조작된 자료들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해명하고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대선에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광현 씨의 폭로로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된 파일들이 답보 상태인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